보이는 불평등, 구자현.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 선언적 문장 앞에서 나는 잠시 멈춰서야 했다. 정말 그런가? 세상은 과연 평등하게 움직이는가? 나는 각 개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된다.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 안정망 속에서 살아간다. 물론 총기 문제로 미국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능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물려받는다. 반면 아프리카의 어느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어떤 노력과 재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어려워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태어나는 순간 주어지는 좌표가 우리 삶의 반경을 정한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불평등이 아닐까. 과거에는 이러한 불평등이 운명이나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자리를 크게 의심하지 않았고 다른 세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는 안다. 그리고 그 알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러한 경제적 재난은 전 세계를 휩쓸었고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랬다. 거리의 노점상부터 대기업 임원까지 누구도 그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통계는 냉정하게 말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는 위기 이후 더욱 벌어졌다고. 모두가 함께 추락했지만 누군가는 바닥에서 다시 일어섰고 누군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은행은 여전히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 파산한 사람들이 재기를 위해 자금을 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돈을 빌릴 수 없는 구조다. 나는 IMF 당시를 기억한다. 거리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외쳤다. 그 연대의식은 진실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자산을 늘렸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위기는 평등하게 찾아왔지만 회복은 불평등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인지 아니면 무언가 잘못 설계한 것인지 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 최근 특히 미국 대통령 트럼프 취임 이후 전 세계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불평등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밈코인을 만들어 수익을 극대화시켰다. 트럼프 한마디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얼마든지 자신의 투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은 셈이다. 퇴임 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나는 오랜 기간 SNS의 발달에 주목해왔다. SNS의 발달로 국민들 간의 소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남들과 나의 삶이 실시간으로 비교된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누군가의 화려한 브런치가, 페이스북을 켜면 누군가의 해외여행 사진이 쏟아진다. 옛날에는 부자들의 삶이 일반 사람에게 알려지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 그들은 높은 담장 너머에서 조용히 살았고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추상적으로만 인식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SNS를 통해 모든 것이 빠르게 퍼진다. 특히 부유한 사람들 역시 자신의 사적인 부분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펜트하우스의 전망. 이것은 단순한 일상의 공유가 아니라 과시로 읽힌다. 정치인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알리지만 동시에 그들의 사생활도 낱낱이 드러난다.
최근 네팔의 시위가 격렬해진 원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SNS를 차단하자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그 이전부터 네팔의 많은 젊은이들은 부모 잘 만난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것을 곱게 보지 않았다. 그들은 매일같이 자신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삶을 화면으로 목격해야 했다. 비교는 고통을 낳고 고통은 분노가 되었다. 당연한 현상이다. 예전에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동양 철학에 입각한 나의 개인적 생각이다. 그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었고 사회적 예의였다. 겸손은 미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다.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심지어 성공의 증명처럼 여겨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평등을 더욱 예리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평등을 없앤다는 것은 가능한가?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확신이 없다. 태어나는 곳을 선택할 수도 없고 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도 없다. 경제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시장 원리이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신의 영역이다. 또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완벽한 평등이란 환상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최소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이 많은 경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보여주기의 문화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SNS에 화려한 삶을 올리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전 세대가 가졌던 겸손의 미덕을 지금 시대에 맞게 재해석할 수 없을까? 과시가 아니라 배려로, 자랑이 아니라 공감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할수록 정치적 혼란은 가중된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체제에 저항하며 때로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 공정한 시스템인가? 더 나은 분배인가? 아니면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인가?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것만은 안다.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불평등 속에서도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는 것,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온전히 우리 것만이 아니라는 겸손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말은 어쩌면 현실의 묘사가 아니라 지향해야 할 이상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평등하지 않다. 하지만 평등해져야 한다고, 적어도 더 평등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이 불평등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아닐까? 답은 여전히 멀다. 하지만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예, 감사합니다.